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건물 투자를 그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 정해봤습니다. 계약서를 혹시나 작성하려고 하시나요? 스탑! 지옥으로 지발로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최소한 이건 알고 제발 건물 투자합시다. 제발 플리즈. 제가 구글에서 하나를 캡처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부동산에 가면 이런 뭐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 하실 때 이런 수익률표를 요구를 하시면 이렇게 부동산에서 만들어서 주죠. 그래서 땡땡 건물 수익률 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실 건데,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 설명이 다 있죠. 토지에 대한 설명, 일종 일반 주거고 뭐 도로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고, 평수도 대지 면적, 여기 뭐 연면적 나오고 등등등 관련돼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인수 가격이 3억 9천 정도 나오고, 매매 금액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물은 13억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대출은 5억 2천이라 돼 있고, 임대보증금, 그래서 순투자금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 임대료 이렇게 돼 있고 등등 이런 자세한, 이걸 보고 내가 이 건물이 저평가인가, 이 정도면 내가 수익률 측면에서 내가 이 원룸을 사도 되나 안 되나 알 수가 있겠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보시면 각 호수가 있죠. 여기 보면 101호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상가인 것 같아요. 근린생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층에 이렇게 6개 집이 있고, 3층에 보면 4개가 있고, 4층에는 주인세대 같죠. 여기 보면 1억 3천에 이제 전세 1억 3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2층에 방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중에 거의 다 원룸인 것 같고, 3층은 또 4개밖에 안 되니까 투룸인 것 같고, 방 크기별로 이제 여기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네요. 관련돼서 보증금이 각각 이렇게 쫙 있죠. 월세하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매매가 13억, 건물에 대출이 5억 2천이 현재 설정돼 있고, 보증금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이 건물 전체 보증금이 3억 8,800. 그래서 13억에서 대출 빼고 보증금 빼면 순 투자금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4억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 임대료 여기 월세 있는 거 다 더했죠. 다 더하니까 약 4천.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약 2천만 원. 그래서 대출 이자를 빼야 되니까 연 수익이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연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내가 순투자금 여기 있죠. 순투자금 3억 9,200 분의 순수입이죠. 2천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5%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 건물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보통 부동산에서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제발 이 10가지네요. 10가지만은 제발 알고 하자. 우리가 어디 가서 호구 잡히지 말고, 호구집 우리가 당하지 말자. 건물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대출이 있었죠. 대출 근데 규제로 인해서 대구도 현재 마찬가지지만 뭐 지역 비조정 지역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매도인이 은행 대출이 승계가 이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 자, 신규로,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신규로 대출 받아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규제 비규제 지역 또는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가지고 대출 한도도 많이 차이 납니다. 예전보다 확실한 것은 한도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출 원할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해당 건물에 투자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예전에는 건물 대출이 5억 2천이었는데 이거 예전 같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1주택자 정도라도 내가 뭐 계속적으로 월급을 잘 받고 있다, 직장인 근로자라 하면 그대로 문제없이 보통은 예전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는데 요새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억 2천이 돼야지만 내 인수가가 요 정도 3억 9천 정도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하는데, 이 대출 한도가 5억 2천까지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나오면 내가 뭐 연끌 해도 내 순투자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 투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은행을 방문을 먼저 하시고, 부동산 통해서 내가 이런 주택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뭐 연봉을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옵니까?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각 룸별, 아까 뭐 101호, 102호 있었죠. 보증금 월세 내역이 확실히 이게 맞냐? 부동산에서 아까 쪽지 하나 딱 줬을 때 F형제 나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부동산 통해 가지고 매도인이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미리 좀 한번 볼 수 없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 연수익률 기준은 아까 그 건물이 5% 정도 됐는데 최소 5%는 돼야 된다. 요즘에 이제 금리도 점점 올라가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 투자 관련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수익률 아까 계산 보셨죠? 내가 투자금 분의 연
내가 순수입이죠. 월세 받는 거 빼기 대출이자 그렇게 해서 5% 정도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물 운영에 대해서 고정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건물 수도세는 보통 원룸 매도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 내거든요. 그래서 수도 공용 전기 이건 별로 안 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사용 관리비 또 인터넷 유선 비용도 건물주가 내게 돼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있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등등 해서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월 고정비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살려고 하는 그 원룸에서 월 임대료 빼기 대출이자도 빼야 되고 이 고정비 자체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연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추가로 아까 대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만기 일시 상품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보고 여기저기 부동산 여기저기 또 은행권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요즘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방법이 대부분 건물 이런 대출 상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이자도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점점 하락한다. 5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건물이 뭐 내가 지금 A라는 건물을 살려 하는데 주변에 비슷한 연식, 뭐 비슷한 크기, 비슷한 입지, 방 크기를 얘기합니다. 다가구 원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 3룸 또는 주인세대 포함해서 월세, 전월세 시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 시세가 뭐 300에 30만 원이다. 투룸은 500에 50만 원이다. 이런 시세를 정확하게 비슷한 연식 크기 대비해서 내가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저게 지금 적정 시세로 계약을 하고 있구나. 아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 6번째는 해당 건물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공실 때문에 물건을 내놓게 되죠. 관련돼서 복비, 부동산 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내야 되는지 비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죠. 동네별로 이것도 지역별로 방 크기 1, 2, 3룸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 부동산 몇 군데 파악하셔가지고 복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7번째. 건물을 내가 사기 전에 기존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될 것들 각 룸별 아까 뭐 101호, 102호, 201호 있죠. 내부 사진 원룸은 특이하게 호수들이 많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나를 딱 내부 사진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없거든요. 현재 거주 입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방을 잘 하지 않겠죠 보통은. 그래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의 각 룸별로 사진 폴더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 수리한 내역들이 있겠죠. 뭐 보일러를 교체했는지, 뭐 전등을 교체했는지, LED로 했는지, 그래서 뭐 뭐를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거나 등등, 또는 옵션 교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어컨이 뭐 고장나서 뭐 수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있죠.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수리했습니다. 등등 유무를 자세하게 기록해둔 문서, 파일들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저 기록 안 했는데요. 한 번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뒷돈 들어갈 일이 많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것을 받으셔야 된다. 8번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두 개, 뭐 10개 이내로 보고 막 사실을 하지 말고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50개 이상 저는 100개 정도 봤거든요. 100개 정도는 보고 이 건물이 적정 시세가 맞느냐 파악하는 눈을 많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빨리 실력 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시는 분들일수록 실력이 늘어난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무턱대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관, 그러니까 대리석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만 보고 건물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금사빠 되지 말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9번째는 절대로 이 물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뭐 누가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사장님 안 하시면 놓칩니다. 누가 지금 계약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정말 좋은 물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파트와는 다르다. 내가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금매 물건은 또 나옵니다. 세금 때문에 파시는 분들, 사업상으로 이건 정리하셔야 되는 물건들 있거든요. 수익률도 좋고 금매로 나왔고 위치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사용하시고 내가 준비가 안 된다면 뭐 매수하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5대 3대 2의 법칙.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건물 총 매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순투자금이 5, 대출이 3, 보증금 2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가격이 10억이면 5억, 3억, 대출이 3억이고 보증금 2억이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내가 여유자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전세 한두 개 정도 내줄 수 있는 여유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파트와 다르게 전세가 바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짜잘하게 또 제가 또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것들을 또 쭉 나열해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금이 적다고 그런 거 있죠. 저 건물 살려면 제가 순투자금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 2억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소장님 1억밖에 없네요 하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월세 지금 뭐 저기 있는 거 월세 있는 거를 몇 개 전세로 해가지고 보증금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순 투자금이 줄어들죠. 근데 무리하게 전세가 너무 많다 건물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빠듯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하게 투자했다 피 볼 수 있습니다. 요자금이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과연 내가 근면 성실함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가? 플러스 서비스 정신. 세입자는 고객이죠. 관련돼서 이 정도는 내가 청소, 뭐 정리정돈, 기본적 수리, 세입자 관리, 공실 관리, 부동산 연락 이런 거 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방 대학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은 저는 비추합니다. 학생들이 점점점 지방 대학교가 점점점 이러고 뭐 학생들 줄어든다는 얘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부의 기숙사 시설이 점점점 완충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보다는 직장인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신축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가 또 월세 전세 가격 전부 다 거품이죠. 그래서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월세 보증금이 너무 낮게 돼 있는 방들이 많다. 뭐 200에 얼마, 100에 얼마, 50에 얼마 이런 거 있죠. 이런 곳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월세라도 이런 게 연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위치적으로는 대도로 상업지역이 이렇게 큰 이렇게 대도로가 있다면 너무 이쪽 근처가 아니고 한두 블럭 안쪽에 주택가 쪽이 좋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점이라든지 교통이 좋은 쪽만 있으면 이쪽 상업지역은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술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블럭 안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 다음에 구축이라 또 금매를 사서 내가 예쁘게 수리해서 임대를 놓겠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몇 억대는 이런 평생 모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팔리지도 않으면 나중에 어떡하죠? 지옥문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건물 투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상존합니다. 내가 알고 하면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계속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시세 차익은 덤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안정적인 노후 은퇴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건물 투자를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